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 주문 서버 개발팀 조연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벤트 처리기 처리량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벤트 처리기가 오더 이벤트 처리기, 아니, 오더 이벤트 프로세서, 그리고 오더 빌링 이벤트 프로세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이벤트 처리기에서 SQS 리스너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벤트 처리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이 메시지 최대 동시 처리 개수가 10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월드컵과 같은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스케일 아웃으로 이 지연의 이슈를 해소해 오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연의 이슈는 해소할 수 있지만 CPU 사용률이나 비용 면에서 30대랑 50대를 상시 운영 대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술기획팀에서 운영해 주신 새벽 시간 스케일인 작업대에 저희의 CPU 사용률이 너무 낮은 문제로 인해서 스케일인 작업을 포함시키지 못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해결하고자 이벤트 처리기 처리량 개선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처리기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려했던 부분으로는 빈 개수 조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벤트를 실제로 처리하는 컨테이너 빈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별로 한 대씩 올라가는데 이 대수를 조정해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라는 빈을 여러 개 생성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이때 검토해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복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왜냐면은 컨테이너에서 폴링을 해가지고 워커 스레드에 보내게 됐는데 어, 이때에 그 동일한 이벤트를 여러 개의 워커 스레드가 동시에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시스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희 이벤트 처리기들에서는 중복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고 있었어가지고 표준 대결을 사용해서 중복 이 해당 이슈는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빈 개수를 늘려서 테스트하던 중에 실제 폴링 횟수랑 이벤트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컨테이너에서 사용 중인 클라이언트가 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들에서 처리해주는 처리량을 클라이언트가 받아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컨테이너별로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코드 작성한 부분들인데요. 프로퍼티에서 저희가 컨테이너의 개수를 받아오고 그 컨테이너별로 클라이언트를 새롭게 등록해주는 빈으로 등록해주는 코드 구현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여러 개 등록해준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에서 저희가 원하는 컨테이너 개수만큼을 가지고 오고 아까 위에서 생성했던 어싱크 클라이언트를 아래에서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나니 적절한 스레드 풀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도 발생하고 다량의 유효 스레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절한 수준을 잡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오더 이벤트 프로세서의 경우 수신 중인 큐의 개수가 총 18개인데 반해 상시 이벤트로 받아내야 되는 큐의 개수는 8개이기 때문에 이 8개에서 큐당 최대 동시 처리 개수인 10개, 그리고 컨테이너 빈 개수를 곱해서 총 264개를 스레드 수로 잡았어요. 그리고 빌링 이벤트의 경우에는 수신 큐 개수가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TPS를 측정해서 그 TPS에 알맞게 적정 수치를 잡았고 그게 컨테이너 빈 개수는 총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결과 원래 빈 한 개를 띄워서 이벤트 처리기를 할 때는 143 정도 나왔던 TPS가 430까지 한 약 3배 정도 증가했고 스레드 개수도 마찬가지로 3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개수를 저희가 프로퍼티에서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TPS를 얻어낼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슈가 여전히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워커 스레드를 생성해서 비동기 처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벤트 처리를 비동기로 적용하게 되면은 직접 워커 스레드를 생성해서 폴링과 워커를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토해야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비동기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파이프 대기열을 사용하게 되면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저희는 표준 대기열을 사용하고 있었고 중복 이벤트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슈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 스레드 풀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의 피크 타임의 최대 메시지 수에서 3배까지 처리를 가능하도록 스레드 풀 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 이벤트를 해서 TPS를 확인하고 적정 스레드 풀의 개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음은 스레드 정책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 기존에는 어보트 폴리시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어보트 폴리시의 경우는 폴링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로 보내고 워커 스레드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수 없이 꽉 차 있을 때 다시 워커에 폴링으로 다시 돌아가서 워커에 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적용할 경우 워커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여유가 없는데 폴링에서 계속 보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배합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합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콜러런스 폴리시라는 정책을 확인했는데요. 이 콜러런스 폴리시라는 정책은 폴링에서 워커로 이벤트를 보냈는데 해당 이벤트가 실패할 경우에 그러니까 폴링이 그 이벤트를 마저 처리한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폴링 스레드에서 이 워커 스레드로 보내서 이벤트를 처리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폴링에서 이어서 일, 일을 수행해서 그 워커 스레드에 대해서 배합 조절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래는 그거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건 심플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에 직접 구현되어 있는 코드로 요 카운트다운 렛츠를 이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await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연 아니 뭐야 그 지연 그 폴링에 대한 지연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검토해야 됐던 부분이 폴링 스레드 전략인데요. 폴링 스레드 전략은 클라이언트에서 적용해주는 기본 스레드 풀이 있고 별도의 스레드 풀을 생성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저희는 별도의 스레드 풀을 생성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기본 스레드 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 q 개수에 따라서 코어와 맥스 수치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수신 q 개수는 코어가 2배, 그리고 맥스가 최대 메시지 처리 가능 개수인 10개 더하기 1 해서 196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이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별도 스레드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코어랑 맥스 수치를 TPS에 따라서 적절한 스레드 풀 개수를 설정하고 싶었고 거기에 더군다나 스레드 이름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따 아래에서 나올 모니터링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셧다운 설정도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 스레드 풀이 아닌 별도 스레드 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스레드 풀을 설정한 코드인데요. 이 부분이 코어, 코어 풀 개수와 맥스 풀 개수 그리고 콜러런 아까 말씀드린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 이름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위한 템플릿 추상 클래스를 생성하였는데요. 각각의 이벤트 처리기들이 이 해당 메서드를 상속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비동기 처리와 에크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같이 확인해 보자면 이 부모 메서드에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 이 프로세스에서 리시브에서 요 각각이 이벤트 처리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리시브 메서드를 수행하고 에크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각각 이벤트 처리기들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 각
빌링 이벤트 익스큐터라는 이름을 가진 스레드에 각각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매트릭 지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코어 스레드 수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혹은 폴링 스레드 수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는 워커에서 뭔가 일이 발생해서 폴링이 대신 일을 수행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알림을 즉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매트릭 지표 수집입니다. 이렇게 비동기 처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는 기존 빈 처리 개수 방식이랑 크게 TPS 차이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 스레드 개수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원래는 410개 정도 사용하던 빈 스레드 풀이 상시 150개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저희가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TPS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동기 처리 방식을 적용하였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30대랑 50대씩 운영 중이던 서버 대수를 10대랑 8대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CPU 사용률은 원래는 10%랑 5% 미만이었는데 약 4배 정도씩 증가해가지고 40이랑 20%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용 절감률도 70% 정도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팀들이 계시다면 아래 스프링 클라우드 AWS 3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부록으로 적어 두었는데요. 스프링부터 3가 나오면서 나오게 된 버전으로 여기서는 메시지 처리량이 아까 10개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해제되었어요. 그래서 동시 처리 개수랑 폴링 개수가 기본이 10개고 원하는 대수만큼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메시지 퍼플 수치와 컨커런트 메시지 수를 각각 지정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처리량을 한번 희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동시 처리 개수 10개로 잡았을 때 30, 50개로 잡았을 때 150, 100개로 잡았을 때 약 300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자세히 조금 이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팀분들께서는 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CPU 수치를 원하는 수치만큼 올렸고 서버 대수도 원하는 수치만큼 낮췄기 때문에 이제 새벽 시간 스케일인 작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더 이벤트 프로세서랑 빌링 이벤트 프로세서 둘 다 모두 새벽 시간에는 3대씩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정입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희수님이 같이 저랑 프로젝트 이끌어 주시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빈 개수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계팀에서 먼저 작성해 주신 문서가 있어가지고 해당 문서를 좀 많이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전환 관련해서는 권남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래 두 문서를 확인했고 그 밑에 문서들은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했고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문서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우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해당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이나 마이크 켜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연우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비마트 서비스 개발팀의 박지훈님께서 SQL 쿼리 디버깅 관련해서 세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지훈님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마트 서비스 개발팀 박지우이고요. 이번에 기술 개선건으로 로그랑 SQL 쪽에 진입점 정보를 남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관련해 미드업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목차이고요. 네, 진입점을 설명드리고 MDC 사용된 개념의 MDC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린 후 기본적인 작업들, 추가적인 작업들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입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점은 사용자 요청의 시작점을 의미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서 사용자 요청이 최초로 진입된 지점을 진입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SQL 진입점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쿼리가 딱 전송이 될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서 쿼리가 처음에 전송된 시작점이 있잖아요. 뭐 특정 컨트롤러의 메소드일 수도 있고, 뭐 배치나 컨슈머 안에서의 그 메소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작점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앱로그에서 확인되는 쿼리 정보 예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눈에 띄실 텐데 팀에서는 다음 방식으로 모든 SQL 요청에 대해 진입점 정보를 SQL 로그 주석, 이 핸들러는 컨트롤러.get 이런 식으로 로그 주석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세팅한 것부터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전환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MD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DC는 Mapped Diagnostic Context의 약자로 자바 로깅 프레임워크인 SLF, 포제이 등에서 지원을 하는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단위에 메타 정보를 넣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 MDC라는 이름처럼 맵의 형태이기 때문에 키밸류 형태로 값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각 스레드는 자체 MDC를 가지기 위해 스레드 로컬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로그를 사용을 하더라도 로깅한 메시지는 스레드마다 다른 컨텍스트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QL 진입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MDC 안에 SQL 진입점 정보를 넣기로 결정을 한 게 SQL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로그를 남기게 된 호출의 진입점 정보를 함께 남기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MDC로 로그에 진입점 정보를 남기고 또 추가적으로 SQL 안에서도 MDC 속 값을 또 꺼내서 진입점 정보를 함께 남기면은 로그부터 SQL까지 모든 진입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선 SQL 진입점 정보를 넣는 공간으로 MDC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MDC의 SQL 진입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로그와 SQL 진입점에 그 MDC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 진입점의 각 메소드 실행 시 진입점 정보를 추가를 해줘야 하고요. 또 스레드 변경 시에도 진입점 정보를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 각각의 작업은 MDC put 그리고 MDC.get copy of context map, set context map 이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작업을 방금 설명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진입점에 들어올 때 MDC put을 통해서 진입점 정보를 저장을 해야 하고요. 스레드가 전환될 때마다 MDC 정보를 복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DB 접근 기술마다 SQL에 진입점 정보를 추가하도록 다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중 우선 SQL 진입점 설정을 위한 기본 세팅부터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점 정보를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희는 구현했는데요. 그 위 코드에서 핸들러 인터셉터를 통해서 MDC 컨트롤러 호출할 때마다 MDC의 진입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인터셉터 안에서는 핸들러 실행 전인 그 프리 핸들에서 핸들러와 핸들러 메소드 이름을 추출을 해서 MDC 핸들러의 키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컨트롤러 클래스의 서치 메소드가 실행되었다면 MDC 내 진입점 정보는 키값은 핸들러고 밸류는 테스트 컨트롤러.search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스레드 전환 시에 MDC 정보 복제도 필요합니다. 스레드 전환될 때 기본적으로 그 MDC 정보는 자동으로 복제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스레드 로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스레드 풀 내에서는 태스크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태스크 데코레이터가 스프링 안에서의 스레드 풀 태스크 익스큐터라는 클래스에서만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스레드 풀에서 실행되는 각 태스크를 랩핑을 하는 데 사용을 해요. 이를 사용해서 실행된 태스크에 대해 스레드 로컬 내에 정보를 복제하는 그런 커스텀 로직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코드에서 컨텍스트 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MDC 카피 태스크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짜여 있는데요. 데코레이트 메서드는 말 그대로 데코레이터 패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DC get copy of context 맵으로 이전 스레드에 MDC의 맵 정보를 가져오고 전환된 스레드에 해당 맵 정보를 그대로 세팅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태스크 데코레이터는 스프링의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익스큐트 실행 시점에 데코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실행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DB 접근 시점에도 SQL문에 진입점 정보를 추가하도록 세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버네이트에 세팅하는 인터셉터인 MT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진입점 정보를 추가하는 인터셉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서 MT 인터셉터는 인터셉터를 원하는 메소드만을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에서 onPrepare 스테이트먼트의 SQL 문자열을 가져와서 거기에 진입점 정보를 직접 추가를 해주고요. SQL 문자열에 직접 진입점 정보를 추가해준 MDC 핸들러 커멘트 어펜더 클래스는 위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냥 주석을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셉터는 당연히 그 DB 설정되어 있는 YML 파일 등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셉터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입점에서 하이버네이트로 들어오는 SQL에 진입점 정보를 포함한 로그를 남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고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본 설정 이후에도 모든 SQL 로그에 진입점 정보가 남도록 추가 설정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을 시간이 많지 않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입점 정보를 저장할 때 MVC 컨트롤러, 지금은 그러니까 스프링 웹 MVC의 컨텍스트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컨슈머 배치 이런 곳에는 진입점 정보가 남지 않고 있습니다. 둘의 프로세스에서의 실행 흐름과 생명 주기가 MVC 컨트롤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이벤트 컨슈머, 뭐 SQS 카프카 뭐 이런 뭐 스케줄러, 뭐 배치 뭐 이런 스프링 웹 MVC 범위 밖에서 또 기대한 대로 동작을 저희가 하고 싶다면은 추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맨 끝에 그 여러 방식으로 AOP를 추가 적용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스레드 전환 시 MDC 정보를 복사하는 작업에도 추가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 UML은 익스큐터 클래스 관련된 구조들에 대한 UML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태스크 데코레이터는 setFor 태스크 익스큐터라는 그 스프링 내에서의 친구들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친구들은 또 익스큐터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자바 유틸에 있는 익스큐터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프링 코어의 태스크 익스큐터를 사용을 하기도 해서 둘 중 하나를 또 기본 스레드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는 보시다시피 태스크 익스큐터를 상속받은 구현체이고 따라서 익스큐터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는 MDC 정보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기존의 익스큐터 서비스를 그냥 전부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로 그냥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익스큐터스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그런 스레드풀 픽스처 설정들을 비교를 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세팅을 했고요. 세팅할 때 적정한 코어 풀 사이즈, q 카파시티, 맥스 풀 사이즈 등을 함께 고민을 했고 스레드 덤프 분석을 통해
재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 캐시 사용 등 추가적인 스레드풀 세팅이 필요한 부분들에도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 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DB 접근 시 SQL에 지입점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에서도 추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DB 접근이 하이버네이트 DB 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됐는데요. 위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실제로 SQL에 지입점 정보를 추가해서 쿼리를 날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팀 코드 안에서는 여러 이유로 JPA와 JDBC 템플릿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JDBC 템플릿, 그리고 네임드 JDBC 템플릿 이런 것들에도 쿼리에 동일하게 지입점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추가 세팅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이것도 고민 끝에 커스텀 JDBC 템플릿을 직접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시간 관계상 추가 작업에 대한 코드를 더 보고 싶거나 하시면은 저희 기술 블로그에 포스트가 올라와 있어서 포스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업 지금까지의 설명들은 저희 팀 코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 팀마다 추가 세팅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 위에 기본 작업에서의 앞에 3가지 부분을 토대로 팀 코드를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작업해 주신 권순규님과 계속 케어해 주셨던 권남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훈님 세션 감사드립니다. 네, 지훈님 발표 관련해서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이나 마이크 켜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슬로우 퀄이나 그런 거 볼 때 도움이 되던가요? 네, 슬로우 쿼리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됐었고, 저희 핀포인트나 그라파나 내에서의 쿼리들의 출처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해서 도움이 꽤 되었습니다. 핀포인트에서 제공하는 트레이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트레이스를 통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로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 지휘점 관련된 세팅을 미리 진행을 해준 상황이면은 SQL 문에까지 주석을 다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음, 이미 세팅을 했고 진입점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은 그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슬로우 쿼리 로그들 확인할 때는 SQL 문만 표시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거의 진입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한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사실 슬로우 퀄이 대부분이 배치나 이벤트 컨슈머에서 발생할 거예요. 아마 배치나 이벤트 컨슈머에 핀포인트 걸어놓은 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서버 개발 그룹 미드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도 또 양질의 세션으로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